안녕하세요. 평가자입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시청하신 분들 올 한 해 원하는 모든 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 시청하시는 재가기관 관계자분들 올해 평가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평가에 모두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첫 번째 이제 2022년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21년도 12월 중순에 올해 재가기관 평가 매뉴얼이 발표가 돼야 됩니다. 매뉴얼이 발표가 되고 1월이죠. 1월 중순 정도에 매뉴얼 확정 발표가 나면서 이제 2월 말 그리고 2월 말부터 평가가 진행돼야 되는 게 순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 평가가 지금 아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요양원 평가가 올해 7월 31일 날 종료되는 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요양원 평가가 7월 30일 날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재가기관 평가를 아마 진행이 안 됩니다.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평가가 아마 7월 이후 아마 8월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거는 매뉴얼도 지금까지 발표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두 가지가 나뉘어지겠죠. 매뉴얼을 아마 1월에 발표를 하고 시작은 뭐 7월이든 6월에 하거나 아니면 매뉴얼을 한 3, 4월에 발표를 하고 평가를 8월에 시작하거나 아마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질 것 같으세요. 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 근데 요양원 평가가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에 재가기관 평가 시작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시청하실 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평가가 당장 뭐 2월, 3월에 매년 우리가 평가 때마다 항상 1월에 막 매뉴얼 발표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뭐 3월부터 했다면 이게 뒤로 한 3, 4개월 정도 미뤄졌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따라서 재가기관 평가 준비하시는 시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평가 준비를 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말씀드릴 건 뭐냐면 평가는 예를 들어 우리가 2020년, 2021년 두 개의 연도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직접 매뉴얼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 매뉴얼 같은 경우는 직접 매뉴얼 가지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가 시작하기 전 발표되기 전까지는 모든 서류는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기존 매뉴얼대로. 따라서 제가 지금 기본편 같은 경우는 기존 매뉴얼대로 올려놨습니다. 따라서 기존 매뉴얼대로 평가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재 세 번째 평가 기간이 아마 달라진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정상적이라면 요양원 평가가 7월 31일 날 끝나면 아마 8월 뭐 중순부터 재가기관 평가가 시작이 되겠죠. 시작이 되면 우리 재가기관 평가 적용 기간도 달라질 겁니다. 이런 건 세부적인 게 나온다면 당연히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되 확실한 거는 2020년, 2021년 2년치에 대한 자료는 직접 매뉴얼로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시청하신 분들 시청하시거나 구독하시거나 재강이 많으신데 아직까지 저희 카페 화면에 보고 계신 저희 카페에 오셔가지고 카페에 질문들은 별로 안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2년치를 직접 매뉴얼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카페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것들 질문을 많이 하시면 제가 지금 영상으로 Q&A 편 재가기관 Q&A 편으로 설명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설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발빠르게 우리 카페 회원분들이 열심히 댓글들 달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반드시 카페에 오셔가지고 내가 궁금한 거 같은 경우 질문하시고 또 다른 분들이 질문한 거나 좋은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런 정보들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이제 평가 왜 발표가 안 되지라는 거에 대한 궁금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평가가 왜 뒤로 밀리냐고요? 말씀드렸죠? 요양원 평가가 7월 30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가기관 평가가 밀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밀린다 하더라도 우리 기관에서는 뭐다? 2020년, 2021년 자료는 평가 기존 매뉴얼대로 준비를 빨리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매뉴얼이 발표되는 시점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꼭 마무리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세 번째는 뭐다? 저희 평가장 채널 오셔가지고 Q&A 편 이런 영상들 보시면서 평가에 대한 질문 또 궁금사항 이런 것들 시청하시고 네 번째는 카페에 오셔가지고 내가 평가 준비하다가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을 하시면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니까요. 이렇게 해야 돈이 안 들고 무료로 평가 준비가 가능하신 거예요. 아셨죠? 아니면 저 부르시면 컨설팅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컨설팅보다는 이렇게 유튜브에 제가 무료로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평가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아셨죠? 자, Q&A 편 오늘은 연초다 보니까 질문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올라온 질문들 확인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록연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단토부 급여계획과 케어포 급여계획이라는 질문 제목인데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간보호 사회복지사이십니다. 평가 때 공단에 통보한 급여계획 내용과 케어포에 기록된 급여직 내용이 일치해야 하나요? 전에 이제 근무하신 분이 급여계획을 너무 간단히 작성해서 공단에 통보하다 보니 욕구사정과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요. 급여계획편 동영상을 보니 평가 시에는 공단 통보한 급여계획을 안 보고 센터 기록만 본다는 내용이 있어서요. 공단 통보와 상관없이 센터 기록을 수정해도 되나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마 제 동영상을 보고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동영상은 기본편은 직접 매뉴얼에 대한 기준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급여계획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원래는 급여적 계획서를 공단에 있는 급여계획만 인정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기관들이 공단의 급여계획을 그때 임의로 입력을 하라고 그대로 했더니만 그거대로 평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공단에서 평가 매뉴얼에 하나의 예외 조항을 뒀던 겁니다. 공단 급여계획을 하든 또는 자체 급여계획을 하든 인정하겠다고. 그래서 자체 급여계획도 인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 매뉴얼이 이번 새로 발표되는 매뉴얼에는 아마 바뀔 확률이 커요. 공단 급여계획으로만 가겠다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마 전임 사회복지사가 급여계획을 너무 간단히 작성을 해서 공단에 통보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마 기존 매뉴얼대로 간다면 공단 급여계획 또는 우리 자체 급여계획 둘 중에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뭐 케어포 자체 급여계획을 보이셔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공단에 이제 입력된 급여계획이 너무 간단하다면 표준전경계획서도 반영이 안 돼 있다면 너무 간단하다면 당연히 우리 자체 급여계획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올해 평가 매뉴얼이 발표되는 시점부터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때부터는 공단 급여계획이 가장 중요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공단 급여계획의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냐면 일단은 기관 센터 기록 자료만이라도 최대한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또 케어포를 쓰신다고 하시면 전산을 아는 평가관이 나간다면 케어포 전산에 대한 기록을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정이나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기 이것도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참 참 답변 드리기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일단은 공단 급여계획을 우리 표준전경계획서와 제가 말씀드렸죠. 표준전경계획서를 최대한 충실하게 집어넣으시고 공단 급여계획 종합의견에는 욕구사정 종합의견을 맞춰서 내용 입력을 지금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나간 거에 대한 것 같은 경우는 케어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보완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말씀 것처럼 공단 통보와 센터 기록을 수정해도 되는지 수정을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전산 프로그램의 수정 내용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릴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한테 전산이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 우리 기관에서 평상시에 정확하게 입력이 가능하다면 전산을 쓰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평상시에 또는 관계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이 불가능할 것 같다면 전산 시스템은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연두님 힘내십시오. 새해 한 해부터 굉장히 험난한 한 해가 시작되실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약 올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한 13년 동안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인동초난초님 질문이 주셨습니다. 자, 센터의 연간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여쭤봤어요. 자, 2021년도가 2일 남았네요. 해가 바뀌면 제가센터의 연간계획을 작성해서 게시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 자, 제가기관센터가 됐든 요양원이 됐든 연간계획서라는 부분은 평가에서는 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연간계획을 들어가서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영규정 안에 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연간계획서는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게 급여지원 교육이 됐든 보수교육이 됐든 신규직원 교육이 됐든 근골격계 교육이 됐든 교육에 대한 연간계획서는 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계획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연간계획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나중에 뭐 회의들 있죠. 우리 사례관리 회의가 됐든 뭐 직원회의가 됐든, 물론 주간부에는 직원회의가 없지만 우리 방문여행은 직원회의가 있습니다. 연간계획들 다 잡아주셔야 돼요. 연간계획은 잡아주셔야 되는 거지만 게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아셨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연간계획은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자, BABMURA2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급여계획 통보인데요. 급여계획서 지연 통보했습니다. 혹시 자체급여 제공계획을 만들어 놔도 될런지요? 자, 일단 지연 통보하셨다면 관계 항목이 있죠. 우리 방문그룹에. 그 항목은 감점 사유가 나오실 겁니다. 이미 감점이 되신 거고요. 지연을 했지만 그 자체급여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지원을 했다면 평가 기준에 안 맞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르신 서비스 시작일이 1월 2일인데 급여제공 계획서를 지연 통보하셔가지고 뭐 1월 10일 날 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원래는 서비스 시작 전에 급여 계획을 통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평가에서는 무조건 감점 사유가 발생됩니다. 이거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체 급여 계획서를 1월 2일 이전, 뭐 12월 31일 날 정도나 30일 정도로 자체 급여 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지원 통보하셨다면, 그죠? 일단 전산에 대한 지원 통보 평가 항목은 감점 사유가 되셨어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급여계획 자체 항목에서 감점은 없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급여계획서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으세요. 이거는 아셨죠? 반드시 만드셔야 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질문 좀 보겠습니다. 미미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요코사정 기록지 수기로 작성 안 하고 워드로 해도 되는지요? 요코사정 작성 너무 어려워서요. 수기로 하셔도 되고요. 워드로 하셔도 되는데 워드로 하시는 게 나아요. 이걸 아직까지 수기로 하고 계시다면 너무 힘드실 거. 이거 어떻게 수기로 합니까? 워드로 작성하시고요. 엑셀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되고요. 전산 프로그램 사용하셔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으시니까요. 워드로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됐고요. 저는 새해 첫 영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남은 한 해 이제 재가기간 평가가 시작되면서 시청하신 분들도 이제 올 한 해 바짝 긴장하면서 한 해를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가기간들도 요양원처럼 평가가 또 쭉쭉 밀릴 수 있습니다. 기간이 더 길게 갈 수 있으니까 지치지 않으시게끔 컨디션 조절해 주시기 바라고요. 빨리 매뉴얼이 발표돼야 저도 응용편 제공을 하면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할 텐데, 일단은 매뉴얼 발표 전에는 지금처럼 우리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계속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카페 오셔가지고 꼭 궁금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으로 안내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서 평가과장 검색하시면 누구든 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저는 평가과장이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